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 인수 파트죠. 보험 가입 자격이랑 가입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 자격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거의 공통된 사항이 대다수기 때문에 한번 보실 때 확실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최소 얼마인지 이제 다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늘 과수 4종이죠. 과수 4종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을 볼 텐데 이거 공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 자격은 요거를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인 그리고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여기서 외우셔야 될 부분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주된 경작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OX로 많이 나오죠. 가족 등의 명의로는 절대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과수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농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과수원 소유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과수원 소유자라면은 좀 보험 사기를 꾸릴 확률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수원 소유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비상년 후견인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미성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과수원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과수원 단위라고만 되어 있지만 뭐 농지 뭐 이런 거 똑같으니까 자, 이제 과수원 단위로 가입을 하고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과수 4종은 최소 200만 원이다. 되어 있고요. 200만 원 이하만 가입 못 하겠죠? 자, 이러한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기준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일단 과수원 혹은 농지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고요. 단 같은 동, 리 안에 있는 각각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합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동, 리 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200만 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80만 원짜리, 190만 원짜리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210만 원짜리랑 150만 원짜리를 합쳐서 보험 가입에 가입은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15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210만 원은 개별로 하나의 농지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죠. 자, 농협은 농협 관할 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하나 인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자가 동일한 이제 관할 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 소유하고 있어요.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농협에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가입 자격 같은 경우가 이제 전 품목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자격은 이게 사실 거의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밀, 뭐 다 똑같고요.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기준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50만원. 밀 같은 경우는 밀 매밀은 50만원인데 미만으로 되는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미만인 걸로 합쳐서. 그런데 통합하는 개수의 농지라는 제한이 없어요. 대신 분리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밀 매밀은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하나의 농지 내에 품종, 재배 방식, 이양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양일자는 마지막 이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한다까지 여기서 포인트가 좀 되게 됩니다. 수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 품종이 90% 이상 제식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벼 매밀 같은 경우는 1인 1증권, 그러니까 하나에 다 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읍면동을 달리는 농지를 가입하거나 기타 보험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 1증권이어도 뭐 가입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농지 경지 마찬가지로 과수원이랑 똑같습니다. 리동 단위로 가입을 하고요. 동일 리동대에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금액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가입하는 농지가 리동 경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 하나에 묶어라. 계속 나오는 얘기죠. 하나로 묶어서 가입을 해야 된다. 전산 조작시 리동별로 목적물을 별도로 하여 경지가 구성되도록 한다. 리동이 다를 때에는 목적물로 별도로 가입을 하되 대신 보험증권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밀도 보험 가입 기준은 똑같아요. 일단 과수, 아까 피한정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입할 수 있는 주된 경작자였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전 품목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50만원이다. 그리고 뭐 개수 제한 없음 분리할 수 없고, 벼와 똑같죠? 밀은 벼와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비 보장 비용 다 똑같아요. 그냥 한 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자격 공통이에요. 과수랑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라서 주된 경쟁자, 그리고 피한정인 피성년 후견인,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도 다 한정치산자 다 가입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가입 기준은 생산비 보장 품목은 전 품목이 200만원 있네요. 보험 가입 금액이 최저 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0만원 미만 두 개는 농지로 묶을 수 있고요. 이상이면은 따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3번 같은 경우가 보시면 과수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계약자 뭐 별개로 각각 가입한다. 뭐 이런 내용 결국 다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받장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 자격은 전 품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워주시면 돼요. 보험 가입 금액, 최저 보험 가입 금액만 다르기 때문에 가입 자격은 되게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OX 문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마늘, 재파종 보험이 있었죠.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3만주. 우리가 계산을 할 표준, 표준 피해 출연율 계산할 때도 3만주에서 출연율 이제 빼고 거기서 또 3만주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 3만주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양파는 23,000에서 4만주 사이인 농지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추가되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200만원인데 옥수수만 100만원이에요.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차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기준인 게 아니라 10R 이상 경작. 이제 면적이죠. 면적을 보고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7년 이상인 차나무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래, 익년, 5월이죠. 5월 31일이죠. 수매 기한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적어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 과수도 보시면 다 200만원이네요. 그러면은 다 똑같겠죠? 근데 포도 같은 경우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사업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 그러니까 포도를 경작한 지, 개인 또는 법인이 포도를 경작한 지 과거 5년, 5개년을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하죠. 5개년 중 2년 이상 포도보험을 가입해서 수확을 한 적이 있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포도보험이 아니라 포도를 기른 적이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농업 수입 감소만 포함되기 때문에 OX 문제 나오실 때 잘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 기준, 단위 시설 면적은 비가림 시설이 있는 친구들은 기준이 있겠죠. 기준은 이제 구족제, 피복제로 가입을 하고 최소 가입 면적은 200m 제곱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는 18,000원이고요.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 기준으로 80에서 130% 범위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시설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보긴 했지만 면적이 100평이 있어요. 100평이라고 하면은 미터 제곱으로 할게요. 100m 제곱, 그냥 10R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이죠? 1000m 제곱이죠? 그러면은 시설 단가 18,000원에 1000을 곱해주시면은 보험금이 나오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데, 그 보험 가입금에서 최소 80에서 130% 범위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하고 이제 또 보험금, 시설 보험금을 구하라는 산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전부 다 80에서 130이에요. 자, 복숭아, 자두, 매실, 포도 동일이라는 뜻은 결국 과수 4종과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자, 참다래 마찬가지 포도 동일이고요.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200m 제곱까지 똑같아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설정을 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범도 과수 4종이랑 똑같네요. 대추도 과수 4종이랑 똑같은데 시설물이 있잖아요. 200m 제곱까지 똑같고요. 대신 포도는 18,000원이었는데 대추는 19,000원. 그리고 80, 130%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OD 감귤 유자 포도랑 똑같고요. 오미자도 똑같은데 보험 가입 기준이 조금 까다롭죠. 오미자는 일단은 뭐 식묘 2년, 삭벌 1년 이상, 그리고 직전 연도 가입하면 3년, 2년,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 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신규 가입 시로 기분 잡으시면 돼요. 2년, 1년이잖아요. 식묘 2년, 삭벌 1년. 근데 수확기 기준으로 1년 추가라는 거는 우리가 오미자는 이듬해 수확하는 작물을 이제 보험 목적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직전 연도에 가입했으면은 당연히 1년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울타리형과
V자형인 유인틀에서 재배 중인 오미자만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오미자는 울타리형과 V자형 유인틀 안에서 재배 중인 오미자만 가입이 가능하다까지 특이한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하네요. 인삼이 늘 다르게 내용이 나왔었는데 공통인 게 다행이죠. 자, 버섯도 보험 가입 자격은 똑같아요. 보험 가입 자격은 이제 과수 사종 할 때 했었던 거랑 똑같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 시설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버섯이랑 원예 시설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등록한 자, 농업 경영체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 농업 개인 법인이고요. 상태에서 재배용, 소유 관리하는 개인 법인, 즉 주된 경제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이제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 이 시설물 안에서 가입 이제 재배 수확하고 있는 버섯을 얘기하라는 거고요. 표고버섯은 두 가지, 원목재배, 톱밥배지,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균상병이고요. 새송이는 병재배, 양송이는 균상재배.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 자 우리가 버섯이랑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경량철골조, 뭐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단독 연동하우스는 300m 제곱이에요. 우리가 시설 뭐 포도, 대추, 탐달에 이런 것들의 이제 가입 면적은 200m 제곱이었었는데 단독 연동 같은 경우는 300m 제곱이다. 그리고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 그리고 원예시설의 유리온실은 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보험 가입은 한동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둥, 중방, 방풍, 석가래를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를 연동하우스다. 그거의 일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같은 게 나오는 거는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해당되는 버섯은 전체를 가입해야 돼요. 개별 가입은 안 돼요. 사실 보험의 거의 일부분이 개별 가입은 안 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우스만 선택적으로 가입은 절대 안 되고요. 한 단지 내에 단독 연동 하우스,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 등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하여 가입을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오미자도 그 V자형 유인틀이랑 울타리형이 없었으면 가입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예시설랑 버섯은 이제 농업용 시설물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 양배추 재정식할 때 관수시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양배추는 인수 제한 목적물 같은 경우에서 관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이 없으면 제한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구나 하고 개념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예시설, 자 버섯이랑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원예시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붕, 중방, 방풍, 석가래 등 구체적으로 연결된 거를 한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혼재된 경우는 각각으로 시설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온실 안에 시설 작물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까지 한번 쭉 볼게요. 이것도 공통된 게 많아서. 자, 일단은 과수 4종 같은 경우에는 인수 제한 목적물을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공통된 게 있긴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외워주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수랑 비슷한 부분이 많죠. 자, 일단은 나왔던 것처럼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 되네요. 그리고 사과 밀식재배 3, 반식재배 4, 일반 5, 밀반 1, 3, 4, 5, 배 3년, 단감 5년 미만이면 가입할 수가 없다. 인수 제한이 된다. 그리고 혼식된 과수원 대신 90% 이상이면 되고요. 과수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정, 비배관리 등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이 예상되는 과수는 안 된대요. 시험 연구 안 되죠? 일단 5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시험 연구는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추가로 해주시면은 써주시면 더 좋고요.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일부 가입 안 되는구나. 이런 기준들, 공통된 기준들이 나오면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OX로 내기 쉽기 때문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란 병충해 방제, 시비관리, 진지인정, 적과 등을 하지 않는 과수원. 여기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벼에서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 하면은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수에서는 병충해 방제, 시비관리, 진지인정, 적과 등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리고 하천부지, 상수피해 이거는 전품목 곰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험에 가입됐는데 그리고 가식돼 있으면 안 되겠고요. 자연재해,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정상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를 달리하는 중복 가입 안 되고요. 연료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설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안 됩니다. 공통이고요.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여기 중요한 게 수확 종료 전이에요. 수확 종료 후에는 됩니다.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이제 과수원의 형질이 변경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근데 수확 종료 후는 상관이 없어요. 왜? 수확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이거는 기억 안 나시면 어디든 써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벼를 보셔야 되는데, 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삼5 수통 판군 전기까지는 웬만한 밭작물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는 뭐냐? 하천부지 소재한 농지, 과수도 있었고요.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농지, 단 호우 경보 및 주의보 이런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 가지 봐주시면 돼요. 3년 5연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안 된 곳. 복구가 안 된 곳은 당연히 안 되겠죠.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5년 이내 간척된 농지가 인수 제한이 되는데 6년 간척된 농지가 인수 제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간척된 농지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서 4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척된 농지는 가입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 농업용지가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되면은 인수가 제한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것도 공통이에요.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당연하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최종 농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밭작물을 다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군사 보호시설구역 중 통제 보호내역 농지는 안 돼요. 대신 우리 철원이나 이런 데서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제 보호구역이 또 있어요. 그런 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전환지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전환지, 휴경지로 농지를 변경하면 안 되는데 3년 이내면 안 되는 거고 3년 이후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4년 이내의 농지 가입되나? OX? 그럼 5죠. 네, 이렇게 기간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기타 인수 부적절한 농지까지는 공통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 벼는 추가된 게 밭벼는 안 되는 거 저희가 보험 목적물에도 써 있었죠. 그리고 보험 가입 전 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랑 내용이 비슷해요. 오염 훼손 및 피해를 복구는 이런 거. 그 밭보가 추가된다. 마찬가지로 밀도, 하삼, 판군, 하삼5 수통, 판군, 전기까지 똑같은데 파춘 출원이 있네요.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살짝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파종. 밀은 파종을 11월 20일 이전에 해야 돼요. 이후에 실시하면 안 되죠. 파종 한계일입니다. 그리고 춘파 재배 안 되죠. 우리 보험 목적물에도 써 있고요. 출현율 80% 미만의 농지. 이런 출현율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써주셔야 돼요. 콩은 90%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또 외워집니다. 이거 원은 이게 없는 데도 있는데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과수원에서도 200만원 미만의 농지 안 돼 있는 거 이런 거 써 있고 벼에는 50 미만이라고 굳이 안 써 있는데 써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쓰면은 좋습니다. 자, 고추도 볼게요. 일단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미만이죠. 여기서부터 생산비 보장이라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시설 재배 농지 안 되죠. 비닐 멀칭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식, 요거는 공통이고요. 하천 공통이죠. 그리고 직파가 추가됐네요. 직파는 농지 안 되고요. 그리고 동일 농지 재배 방법이 다른 농지 안 되고요. 그리고 기타. 그리고 고추의 경우 4월 1일 이전,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심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지력이랑 관계가 있죠. 생산비 보장은 또 고추랑 비슷하게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여기에 생산비랑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생산비 보장하는 데랑 해당이 안 돼 있는 것들, 간척된 농지에 당연히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침수 피해 이런 건 상관없고, 그리고 쭉 보시고 외운 것들 중에 생산비랑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관계가 없는 애들 빼고는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썼다고 틀렸다고는 안 하니까요. 틀린 말을 아니라면. 자, 브로콜리도 보겠습니다. 하통, 판기, 시, 피, 혼원. 피는 이제 피해를 입었던 농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혼식된이죠. 원은 얼마인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는 이제 하천부지겠죠. 통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곳. 그리고 그리고 판매 목적을 하지 않는 곳. 그리고 기는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곳이고요. 시는 시설 재배 농지. 이런 식으로 생산비 보장에 또 보시다 보면은 공통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때는 다 써주세요.
자, 그리고 메밀 볼게요. 메밀이 거의 밀이랑 똑같죠? 자, 하삼55 수통 판군 전기 파춘원. 출이 빠졌죠. 출연료 빼고는 똑같습니다. 다만 밀은 파종이 11월 20일까지였었는데 메밀은 파종을 9월 15일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춘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원은 보험 가격액 50만 원이다. 밀이랑 똑같네요. 이런 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랭지 무 나왔습니다. 무. 하삼 5. 숫자 5가 빠졌죠. 그리고 간척된 농지가 없기 때문이죠. 하삼 5통 판군 전도 빠졌네요. CP 혼원 7.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내용을 다 알잖아요. 아, 이런 내용들 써주면 되겠다. 대충 우리 공통되는 내용들을 이런 어느 정도 써주고, 그리고 특이한 것들 있죠, 이제. 7. 7월 31일 이후. 아, 무는 7월 31일이구나. 이제 숫자가 점점 늘면은 이제 귀찮아지죠. 근데 우리 기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쫙 외워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랭지무는 7월 31일 이전은 안 된다. 아, 이후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밀은 11월 20일이었죠. 그리고 메밀은 9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고랭지무는 7월 31일이네요. 자, 무는 거의 공통무인데 월동무는 가을무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당근, 자, 당근 거의 공통이고요. 여기서 미니 당근 재배 농지 안 됩니다.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 안 되고요. 그리고 8. 자, 이런 거 숫자로 외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말이에요. 자, 9월 15일 그 밀이랑 지금 별을 제외하고는 밀이랑 메밀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비슷비슷하죠. 자, 왜냐 8월 하면은 8월 말이에요. 월동 고랭지무도 7월 말이었죠. 자, 당근도 8월 말이네요. 쪽파 보겠습니다. 쪽파, 자, 하삼, 오통, 판군, CP, 혼원, 종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종구용 파는 안 돼요. 종구용은 안 되고요. 그리고 파, 상품 유형별 파종 기간을 초과하는 농지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쪽파가 1형, 2형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형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이전에 이제 심었던 거고 12월 31일 이전에 수확을 해야 되죠. 근데 2형 같은 경우는 이듬해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배추는 하삼 5 수통 판군 전기 원 얼마인지 보험 가격 금액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마찬가지 1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대단 얘도 하통 판기 CP 호온 5 재원 5 같은 경우에는 5년 간척된 지 5년이 아니고요. 5월 20일로 대단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식 밀도가 15,000주. 이렇게 재식 밀도 있는 거 꼭 같이 외워주시고요. 원 100만원 마찬가지 100만원이네요. 자, 밭작물 볼게요. 고구마도 이렇게 하수, 통, 반군, 시, 피, 시, 혼, 멀칭이죠. 혼식되는 거 아니죠. 시설 재배 안 되고요. 그리고 기타 인수 제한인 거 안 되고요. 그 군사농지, 통제구역 내용 안 되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용 예정지로 전환 예정인 곳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하천부지, 상습 침수 피해 구역 안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수품종 재배, 그리고 재식밀도 4천 이런 것들, 그리고 채소 나물용으로 목적 재배하지 않는 농지 이런 거는 기억 놔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재식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마늘이 3만 주 이하는 안 됐었죠. 그리고 양파는 2만 3천 주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하는 안 되고 4만 주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단호박은 15,000, 대파랑 단호박은 15,000주 이상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구마는 4,000주 이상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주 미만이면 가입이 안 되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콩, 논태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요거 외워야 되나 싶은데 저는 외웠습니다. 약간 찝찝해서. 논태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콩으로 전환된 농지.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데 요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대신 수확량 감소 보장은 가입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은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장류, 두부용, 나물용, 반민용, 콩, 이런 식재 농지. 이건 사실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업무 방법 보면은. 그냥 저는 쿨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반민용 요거는 가입이 되는구나. 나머지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콩, 출연율 90% 미만. 우리 아까 밀은 80%, 출연율이 80% 미만이면 가입이 안 됐었죠. 그런 것들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콩은 본 가입 금액도 가입 금액이지만 10개체, 미터 제곱 이하인 출연 개체수, 농지는 안 된다. 미터 제곱당 10개체 이하로 심어져 있는 곳은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지형, 한지형. 마늘은 난지형, 한지형 나뉘고요. 난지형은 8월 말 이전, 산지형은 10월 10일 이전 정식한 농지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나오시면은 숫자는 계속 보시다 보면 외워지니까 마음 편하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4월 15일 이전에는 가입 수확을 해야 되네요. 이런 것들. 이듬해 4월 15일 전에는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보시면 좋고요. 재식밀도 3만 주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추가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신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양파도 볼게요. 자,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는 안 되고요. 혼식한 농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네요. 그런 거 써주면 좋고요. 70도 이하로 정식된 농지. 양파 이렇게 있으면, 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한 요 정도, 70도 이하로 돼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식밀도 23,000, 4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9월 30일 이전 파종 농지는 안 되네요. 자, 이런 것들 기억나셔서 써주시면 좋고요. 부적자란 품종 재배 농지, 고랭지 본파종 재배 적응 품종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양배추,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 할인율 5%였죠. 자, 미설치되면 안 됩니다. 미설치되면 인수 제한되는 게 뭐가 있었죠? 버섯작물, 원예시설 작물, 그리고 양배추, 지금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 있었죠. 그리고 오미자 있었죠. 오미자는 V자형, 그리고 V장틀, 그리고 그 울타리랑 V자형 유엔틀에서 재배하지 않는 오미자는 가입이 안 되고 있었죠.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양배추도 양파랑 똑같이 9월 30일이고요. 양양 9월 30일. 그리고 재식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콩은 미터 제곱당 10개 이하였죠. 미만이었죠. 자, 감자 보겠습니다. 하통, 기시, 혼원 이런 거 보셔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부지 상습 침체고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이고요. 기타고요. 그리고 시설 재배죠. 그리고 혼식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입 금액 얼마인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거기 추가되는 게 감자가 좀 많습니다. 일단 가을 감자는 당연히 가을 재배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수미, 남작, 조풍, 심랑작, 세풍 일단은 요거 힌트를 줬어요. 요거는 가을 감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줬기 때문에 괄호 문제가 나오거나 OX로 나올 수 있어요. 가을 감자인데 수미로 가입을 했다. 수입을 가면 그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 거죠. 수미로 가입을 했는데 재식밀도가 4,000주 4,500주다. 가입이 가능한가? 그럼 4,000주 넘었으니까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함정이 숨어져 있을 수 있다. 보시면 좋고요.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 안 되고요. 시감자는 그냥 안 돼요. 2년 이상 갱신 시감자고 뭐고 시감자는 그냥 안 되고요. 파종 7월 31일 이전은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식밀도 4,000주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구마가 4,000주였죠. 감자, 봄감자랑 봄감자 뒤에 나오지만 봄감자랑 가을감자는 고구마랑 재식주수가 똑같아요. 재식밀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으로 유채, 이것도 지령 문제죠. 자, 고랭지 감자 볼게요. 하통기시호는 똑같고요. 4월 10일 이전 안 됩니다. 고랭지 감자니까요. 춥겠죠? 출연율 90%. 자, 출연율 나온 게 지금 세 가지 있었어요. 콩이랑 고랭지 감자 90%였고요. 그리고 밀이 출연율 80% 미만인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추가로 하자면은 벼의 수확 불능 보장이 벼의 제한율 65% 미만인 경우 지급이 됐었죠. 지급이 안 됐었죠. 이상이어야지 지급이 됐었죠. 네, 뭐 그런 것들 기억나신 대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고랭지 감자는 재식밀도가 10아르당 3,500주 미만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감자도 보시면은 자가체종 안 되고요. 시감자 수확은 안 되고요. 파종은 3월 1일. 봄감자니까 3월 이전에 당연히 이전에 실시를 하면 안 되겠죠. 겨울인데 봄감자인데 그죠? 그 인수심사 시 피해가 확인되는 거지. 이것도 뭐 공통이고요. 재식밀도가 4,000주. 고구마랑 똑같네요. 유채 똑같이 가을감자랑 같네요. 자, 옥수수도 자가체종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자가체종이라는 단어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1주 1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옥수수는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심는데 그게 한 구멍이에요. 한 주로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1개를 넣는지 구멍을 2개 이제 2개 옥수수를 심을 건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주 1개로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재식관계가 벗어난 농지. 그러니까 1주 재배를 했을 때는 10아르당 3,500, 5,0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전라도랑 광주, 제주는 3,000에서 5,000이고요. 그리고 10아르당 2주 재배를 했을 때는 4,000주에서 6,000주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까지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서 6월 14일 기간 내에 파종은 되지 않은 농지 또 마찬가지로 안 되는 출연료 90%, 출연료 90%짜리가 옥수수가 마지막이고요. 콩이랑 봄감자랑 콩이랑 저희 봄감자랑 가을감자 이렇게 90%였었죠. 봄감자까지네요. 봄감자 90%, 옥수수 90%, 그리고 콩 90%.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옥수수가 또 특이하죠. 시험 연구 안 되는 거 뭐가 있었죠? 과수자종도 있었죠. 예, 과수자종도 있었던 거 연결시켜서 외우면 좀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 인수 가입 목적 보면 7년 이상이었었잖아요. 그 내용이고요. 보험 가입 면적이 10아르 미만의 농지는 안 된다. 그리고 위에 이런 거 공통되는 거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전지로 인해 차높이 높이가 지면으로 30cm 이하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차나무 높이가 30cm 이하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인삼에도 있죠. 인삼은 15cm죠. 그리고 특수재배 농지 안 되고요. 혼식된 농지 안 됩니다. 대신 차나무 90% 이상 같다. 과수 4종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추가되는 게 동상의 피해로 인한 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 갱신. 이거 어디서 봤었죠? 과수 4종에도 있었죠, 이 내용이. 자, 진정, 비배관리, 품종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자, 근데 뭐로? 동상의 피해로 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다운된 식재 중 차나무 일부 가입 안 된다. 일부 가입은 안 되는구나. 자, 관상용 조경수 목적 안 되고요. 재래종 외국 품종 안 되고요. 기타 인수 부족 자란 농지 안 됩니다. 말차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과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지금 특이한 것만 있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 공통된 사항은 써주세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수 4종 기준으로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가입하는 해 나무 수령이 3년 미만. 이제 나무 수령이 나오네요. 자, 포도는 3년에 나무 가격은 기억나시나요? 4만원이었죠? 3년. 그리고 혼식된 가수는 안 되지만 90% 이상. 과수랑 똑같네요. 자, 여기서 포도 추가되는 거 우리 가입 목적에도 봤었죠? 역병 및 궤양병으로 보험가입 시 20% 이상 고사를 했거나 결실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과수원은 가입이 안 됩니다. 단 20% 미만 고사여도 그 나무를 정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뭐 방지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인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가림 폭이 2.415, 3, 5, 3m에서 5, 2.4에서 15, 2 사이로 3, 5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 포도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추가된 거는 친환경 재배과수원 결실 차이 있을 것 같다. 안 된다. 친환경 재배과수원은 안 된다. 왜냐? 결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두는 6년입니다. 그리고 귀향, 포도 귀향이고요. 자, 매실도 볼게요. 매실은 5년이네요. 자, 포도 3년, 자두 5년, 자두 6년, 매실 5년이죠. 자, 복숭아도 3년이에요. 네. 포도 3년, 복숭아 3년, 6년, 5년. 자, 참달에 3년이네요. 일단 남무송이가 3년이고요. 시설. 참달의 시설도, 참달의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포도도 똑같겠죠? 목재, 죽재로 시공된 시설. 포도도 똑같겠죠? 구조체, 피복제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포도도 똑같겠죠?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포도 똑같겠죠? 건축 또는 공사 중이다. 당연히 안 되겠죠. 1년 이내 철거 예정 중인 고정식 시설. 이동식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년 이내로 철거를 하죠. 근데 고정식 시설이 1년 이내로 철거 예정이다. 그럼 그건 이동식 시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 안 됩니다. 밤은 5년. 자, 이런 거 좀 헷갈리기 때문에 볼게요. 포도 3년, 복숭아 4년, 자두 6년, 매실 5년, 참다리 3년, 밤 5년, 대추 4년. 수량별로 따로 빼서 나중에 비교해서 외우시면은 바로 외워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대추는 4년인데 사과대추류 수확은 안 되고요. 건축 공사 중인 비관리 시설 안 되고요. 목재 죽재 안 되고요. 피복재 이거 다 시설물들 얘기죠. 자, 목종 소유권 시설물 얘기죠. 보험료 중복 시설 안 되고요.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과수 작물은 이제 공통된 거 써주시고 시설물 공통된 거 건축동인 거 안 되고 목재 죽재 안 되고요. 그리고 피복재 없는 거 안 되고요. 대추 이제 작물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시설 안 되고요. 작업동, 창고동 등 배추 재배용으로 쓰지 않는 시설 안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중복가입은 안 되고요.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비가림 시설 전체가 피복제로 씌워진 시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인 시설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업무 방법서에 써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는 중복가입 이거는 전 과수가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대추는 4년이었고요.
OD 3년이네요. 복숭아, 포도랑 똑같이 3년입니다. OD는 흰 OD 계통, 터키디, 배궁황은 안 되고요. 시설 재배 안 되고요. 이것도 공통된 거죠. 조방 재배 안 되죠. 조방 재배란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하여 공략하는 방법. 피해율이 올라가겠죠. 친환경으로 할수록 농약을 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보험 가입 이전에 준협병. 이런 거 다 지금 공통이죠. 포도랑 똑같죠. 이런 거 이제 까먹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써놓은 거고요. 감귤, 노지만감류 재배하는 과수원 안 되고요. 온주밀감류는 만감류가 주된 품종인데 4년 미만이면 안 되고요. 만감 고접을 했을 때 2년. 근데 만감류 고접은 이제 이듬해부터 1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주요 품종은 온주밀감류랑 만감류인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이 있고 그걸 제외한 실험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주요 품종을 제외한 실험용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온주밀감과 만감이 대신 혼식되면 또 안 된대요. 겁나 짜증나죠. 기준이 조금 있는 것들은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대신 혼식된 과수원 중에 90% 이상이면 된다. 근데 온주밀감류랑 만감류는 안 된다. 참. 자, 그래서 일단은 감귤 이런 4년 2년 있고요. 유자는 4년. 유자는 삭발. 자, 여기 삭발 그거 있었죠. 저희 신규 가입했을 때는 1년, 그리고 삭발은 2년, 삭발이 2년, 그리고 식묘가 2년, 삭발이 1년이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발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발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 과수원 가지가 과도하게 범무하여 수감폭이 두꺼워져 광부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야, 이렇게 이상한 단어 나오면은 야, 이거 단답형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민자 유인틀 나오죠. 유인틀 상태가 적절하지 못해요. 수확량이 낮을 것 같은 거. 매우 낮은 부피의 유인틀 몇 cm였는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나오니까 이 과목에서는 이제 크기가 나오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이런 차이 있는 거 같이 외워주시고요. 혼식된 과수원, 콩, 고추 등을 이용해 사이사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미잖아. 지금 감귤, 그리고 오디, 대추 이렇게 특이한 애들이 있죠. 요거 시설물에 대한 거 빼고 사과, 대추 이런 것들 같이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주간거리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안 되고 유인틀 상태가 적절치 못해서 수확량이 감소될 것 같은 거. 일단 수확량이 감소될 것 같은 과수원은 다 인수 제한인데 기준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복분자 보겠습니다. 적정한 비벼가지 않을 조방 재배 안 된다. 자, 계약 시 인수 시 9개월과 모지에 진정 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9개월과 무지라는 게 올해 복분자 과실이 열렸던 가지. 그 과지들을 진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통상적인 활동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연도 수령이 1년에서 11년 이상, 1년 이하 또는 11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인수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냥 2년, 10년이라는 거죠. 2년 이상 10년 이하는 가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수령 4년 미만이네요. 4년. 나무부장 특약은 4, 9년의 수령에 무화과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관수시설이 미설치된 과수원, 양배추랑 똑같네요. 시설 없으면 가입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 무화과에 추가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삼까지 인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이 그러니까 2, 5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산양삼, 장례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 안 된다. 이거 단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십자년도 기준 10년 이내, 노는 6년 이내 인삼 재배 등록지. 지력이 굉장하구나. 그리고 두둥피 15cm. 자, 이거 차는 30cm였죠? 차는 30cm. 인삼은 15cm. 그리고 해가림 시설 규격에 맞아야 된다. 그 목적물의 소유권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안 되죠. 시설 똑같죠? 그 공사 중에. 그리고 시설 공통사항 기억나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복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버섯이랑 원시시설 똑같으니까 볼게요. 판작 피목, 구소, 건고, 하중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농업시설물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시설 보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 일단 안 되는 거고요. 시설물들 그리고 목적물 나눠서 써주셔야 돼요. 작업용 창고 등 버섯 경작 안 된다. 이거 시설물 똑같은 얘기죠. 피복 적거나 버섯 재배하고 있지 않은 것 휴경은 괜찮다. 이제 고정식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식 시설물에는 휴경을 할 때 피복제를 제거를 하죠. 구피복제를 신피복제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하고요. 목재족제 안 되고요. 비가림 시설, 구치피복제 훼손 안 되고요. 소유권 확인 안 되면 안 되고요. 시공주의면 안 되고요. 시설 내용 그대로
이제 비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철거 예정 중인 고정시 이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천 있었고요. 정부 이것도 있었고 기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표고버섯 볼게요. 일단 공통되는 거는 뭐냐면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하우스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판매 목적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인수 요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나머지만 다릅니다. 표고는 원목이 5년 이상 됐으면 가입이 안 되고요. 원목 톱밥 돼지 재배 이외의 방식으로 하는 표고는 안 됩니다. 통상. 그리고 느타리 버섯은 균상 병만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내용이죠. 그럼 새송이는 병만 해야겠죠. 양송이는 균상만 해야겠죠. 자, 이렇게 나머지 공통이고요. 원예 시설도 보시면 버섯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추가되는 게 있네요. 작업동, 창고동, 시설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대신 80% 이상 경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시설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은 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다 똑같고요. 이건 안 되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리가 없겠죠. 건축 1년 철거 예정 하천부지 안 되고요. 그리고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으면 풍재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 얘기 나오고요. 연륙교 얘기 나오죠. 버섯에는 없었는데 그 버섯에도 써줘도 되고 이거는 모든 작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써도 돼요. 시설작물 재배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된다. 대신 시설백화 카네이션은 200m 제곱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 돼요. 이거는 비가림 시설이랑 똑같네요. 자, 분할용의 국화, 장미, 백화 카네 원래는 화훼죠. 이런 거는 안 된다. 화훼로만 얘네 4명을 재배해야 되고요. 분할은 안 된다. 그리고 판매 목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이한 제 이렇게 상이한 거를 키우면은 안 되고요. 시바르당 제식 밀도 미만. 이건 엄청 많아요, 표가. 근데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다 못 외워요. 통상적인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경우는 제한이 된다. 까지 해서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충분히 머릿속에 남으니까 따로 특이한 것만 따로 한번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